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여러분들의 계좌를 환하게 밝혀드릴 코인 여왕 민다현입니다. 구글 코리아가 2021년 국내 검색어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1위는 로블록스, 5위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만큼 2021년 이 시장에서 NFT와 메타버스 그리고 암호화폐가 중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심에서 저희 투더 골드문이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소개하기에 앞서서 전문가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PC 버전으로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만 해주시면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 오후 1시 반 실시간 교육 방송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인사부님께서 연말 급등 직전 코인과 매집 방법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비트마루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재미없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와중에도 반드시 아래에서 올라가는 코인은 있고요. 그 안에서 좀 타이밍만 잘 잡는다면 수익 실현할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도움 얻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인사부님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인사부 전문가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뭐 올라가는 시장이었나, 그냥 떨어지는 시장이나 그것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좀 횡보하는 시장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방송을 통해서 주말까지 어떻게 좀 흘러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인 이슈 흑과백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께서 준비해주신 오늘의 악재는 어떤 걸까요? 네, 가장 큰 악재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럴탈 호재가 없는 게 가장 큰 악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전부터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정말 오랜 기간 바라고 바랬던 호재가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위즈덤트리라는 곳에서 비트코인 ETF 신청을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신청을 했었는데 수정안을 제출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었죠. 자, 어떤 수정안을 제출했냐면 지금 현재 그 위탁할 수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 위탁할 수 있는 은행을 미국의 US뱅크를 통해서 이제는 새롭게 위탁을 하도록 바꿔놨다라는 거고요. US뱅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통금융으로 상당히 유명한 은행이기도 하죠. 이 US뱅크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 암호화폐를 예금 맡겨주고 수탁해주고 그리고 대출해주는 이런 커스터디 서비스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친암호화폐 정책을 사용하는 은행과 그리고 앞으로 현물 ETF를 바라고 있는 기업 간의 좋은 파트너십 체결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왜 이 사태를 제가 악재로 가지고 왔냐라고 한다면 이거 가지고는 분명히 호재입니다. 그런데 왜 악재 이슈, 흑 이슈로 가지고 왔냐면 ETF가 지속적으로 거절을 당하고 연기가 되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게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악재로 우선 가지고 왔고요. 지속적으로 비트와이즈라든지 아니면 바네크앤솔리드 X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SEC에 지속적으로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선물 ETF는 이미 허용이 됐고 승인이 됐어요. 근데 현물 ETF가 아직 허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SEC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현물 ETF, 실제로 금액을 바탕으로 돈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현물 비트코인에 대해서 규제가 없고 아직까지는 좀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라고 해서 일단은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2019년도에 한번 연기를 했을 때 이미 했던 말입니다. 자, 그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각 은행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커스터디 서비스라든지 투자 보호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허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현재 3년이 지나간 이 시점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암호화폐는 충분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이미 은행권들은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정말 많은 규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말로 지속적으로 연기를 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좀 악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물 ETF를 승인 신청을 해서 진행 중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선물이 현물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허용하고 현물을 허용하지 않는 거는 자, 대부분 선물 투자는 누가 진행을 하냐?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진행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이미 기업들이라든지 기관 그리고 각 은행권들이 먼저 비트코인을 선침해하고 진입을 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늦게 하기 위해서 선물
선물만 먼저 허용하고 현물은 지금 점점 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특히나 이 SEC 증권거래위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지금 내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어스죠. 그 크립토맘이라고 하는 피어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SEC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SEC는 규제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규제에 대한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금융 당국에 대한 월권 행위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SEC의 이러한 정책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SEC 그 의장은 지금 반대로 지금은 우리가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규제가 안 된 거를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선물 ETF가 됐고 캐나다의 현물 ETF가 됐고 미국의 현물 ETF도 반드시 승인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대형 호재는 앞으로도 대기 중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직까지 ETF에 대한 승인을 하지 못하는 점은 충분히 악재지만 그거를 역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대형 호재가 준비 중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 ETF가 왜 안 돼라고 불안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의 시장 특별한 호재가 없는 게 악재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ETF 승인 소식이 나오면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올해만 보더라도 선물 ETF가 출시가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SEC 측에서 이제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 하에 계속해서 좀 현물 ETF 승인을 미루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당장은 좀 악재로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대형 호재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시장 가치를 좀 더 좋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코인 사부님께서 준비하신 악재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오늘 좀 악재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전부터 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우리가 또 많이 진행을 했던 건데, 바로 이제 디파이, 탈중앙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BIS에서 이 탈중앙화는 가짜다. 아니면 이 탈중앙화는 아직 너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부터 우리가 너무 집중돼 있는 중앙 쪽으로 좀 집중돼 있는 것들을 좀 벗어나자. 그래야 뭐 좀 유동성도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쪽으로 좀 집중을 했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도 그런 이 디파이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또 올라가주는 흐름들을 또 보여주었고 상당히 많이 또 긴 시간 동안 올라가 주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흐름이 좀 좋았었는데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 있는 상품, 뭐 이자라든지 스테이킹이라든지 또는 이거와 관련된 탈중앙화 거래소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언급해주고 있었죠.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기라든지 위험한 거래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또 맞물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런 쪽에 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 충격을 또 주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올랐다 눌렀다 하는 지지부진한 시장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위험성을 꼽는 것 중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제 높은 레버리지라든지 아니면 유동성이 좀 불일치한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상호 연결성이 좀 내재돼 있다. 내부적으로만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 좀 꼽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은행과 같은 충격 흡수체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지적이 좀 지배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디파이의 가장 그 전제되는 조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실물 경제 활용에 대한 사례보다는 너무 투기성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탈중앙화, 그러니까 중앙화 같은 중앙화돼 있는 거래소라든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무겁고 움직임 자체가 좀 느리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죠. 하지만 탈중앙화 된다. 그러니까 디파이다라고, 그러니까 앞에 디파이가 붙으면 뭔가 조금 불안하고 가볍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성의 종목들, 투기성의 그런 이제 성향들의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순식간에 고수익률을 낼 수 있지만 반대로 순식간에 엄청난 손실률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성을 좀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는 이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런 이슈를 본다고 한다면 좀 공포를 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포지수라는 것도 점점 늘어나고 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적고 시장이 또 내려가 줄 때 더 내려가 주는 흐름들을 또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 때문에 시장이 안 좋고 여러분들 손실이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적극적인 투자는 조금 고려를 해보시고 적극적인 투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진행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규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좀 타격을 받는 부분이 이 디파이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악재가 뜰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코멘트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두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 버전으로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만 하시면 바로 무료 교육 방송과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오후 1시 반부터 코인사부님께서 연말 급등 직전 코인과 매집 방법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장에 있는 호재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어떤 네. 호재가 있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 이제 호재가 없는 게 악재다라고 네. 했는데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냐면 대신 그 올라갈 만한 재료 이런 호재는 아직까지는 좀 딱히 나와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상황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충분히 좋은 호재들이 있고요. 자, 어떤 호재가 있냐면 지금 현재 해외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비트코인이 내려갈 때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달러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려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것과 좀 다른 의미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그 암호화폐를 알트코인들을 매매를 할 때 그 한국은 원화로 매매를 하잖아요. 직접 뭐 하나에 1,000원, 뭐 하나에 10,000원 이렇게 원화로 매매를 하는데 미국이나 다른 해외 국가들은 원화로 그 각 나라의 그 화폐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리플을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테더 마켓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리플 마켓이라는 자체의 마켓도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을 통해서 코인을 매수한다. 이게 너무나도 전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해외 거래소에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유입이 됐냐면 38,000개의 지갑에 스테이블 코인들이 새롭게 유입됐다라는 것을 파악했고요. 얼마나 유입이 됐냐? 지금 21억 개가 순 입금이 됐다라고 합니다. 유출과 그 입금을 합쳐서 봤을 때 입금이 훨씬 많은 거예요. 21억 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자금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누군가가 알트코인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로 풀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알트코인들의 새로운 시즌이 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전부터 그래 왔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그래 왔냐면 지속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진행을 해요. 자, 하락을 하면서 횡보 장세가 나옵니다. 횡보 장세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세가 당연히 나오면서 그 안에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자금들이 많이 생겨요. 그럴 때 알트코인들이 순환적으로 한 번씩 올라가면서 알트코인들의 장세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트코인들 그 지금 현재 테더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또 발행이 되면서 테더가 발행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달러가 많이 유입이 됐다는 거고 그렇게 달러가 많이 유입이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상승을 또 유발시키는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하락한 이후에 재미가 없고 횡보 장세가 나오면서 알트코인들도 재미가 없지만 언제든 알트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추가 매수 충분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있죠. 강하게 상승이 들어오면서 그 저항대 라인을 뚫을 때 그럴 때를 좀 대비해서 추가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위에서 물려 계신다라고 합니다. 위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조금씩 만회하면서 수익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같은 이 하락세 속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 포지션이 좀 청산이 되고 좀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도 지금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이걸 해석해 보자면 알트코인들의 좀 순환 장세가 앞으로 또 올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호재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호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 예, 오늘 또 이제 저도 비슷한 이슈를 들고 왔는데 이제 선물 시장에 대한 이슈입니다. 선물 시장을 왜 들고 왔느냐? 이 선물 시장이 확대가 돼야 현물 시장도 확대가 되고 뭐 이런 네. 흐름들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선물 시장 흐름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물 시장에서 이 마이크로 이더리움에 대한 상품이 나오고 그거와 또 연관이 돼서 많은 상품들이 지금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선물 시장에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선물 시장이 더 활성화가 된다면 현물 시장도 당연히 같이 따라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마이크로 이더리움이라는 것은 그냥 이더리움을 매매하는 건데 마이크로 단위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 이더리움이 아니라 0.1 이더리움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이것들을 이제 매매를 한다는 건데 지금 이 마이크로 이더리움 상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출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현물 가격을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품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약간 해칭용으로 해서 현물 시장을 매매를 하다가 여기 좀 가격이 변동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선물 시장으로 넘어와서 이 가격을 회피하면서 다른 쪽으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물 시장만 매매하는 사람은 결국 이 현물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이제 코인의 가격들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만 수익을 보고 손실을 보는데 선물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먼저 예상을 하고 뭐 숏이든 롱이든 이런 걸 잡아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 보완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렇다는 것은 선물 시장이 확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이 더 들어온다. 자금이 더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코인의 가격들이 상승한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이크로 이더리움 선물 계약 같은 경우에는 큰 유동성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정밀한 뭐 델타 위험을 뭐 회피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좀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선물 가격이 올라가면은 따라서 똑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 뭐 10번 중에 8, 9번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또 선물 가격이 내려갔을 때 한 조금 있다가 한 5분 뒤에 같이 현물 가격도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 선물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행 지표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지표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투자 활동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요즘 같은 장에서 우리가 호재를 놓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선물 시장의 지금 자금 흐름을 한번 코인사부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방송이 끝난 뒤 오후 1시 반부터 더 자세한 교육해 주신다고 합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PC 버전으로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실시간 교육 방송과 무료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시 반에 코인사부님께서 연말 급등 직전 코인과 매집 세력을 포착하시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